네, 하종대 외교안보국제부 선임기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경합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면서 승리를 자신하며 상대편은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ere winning everything,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called off. The results tonight have been phenomenal, and we are getting ready. I mean, literally, we were just all set to get outside and just celebrate something that was so beautiful, so good, such a vote.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And we won the great state of Ohio. We won Texas.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종대 선임 기자, 밤사이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요, 경합주 6곳에서 애리조나 한 곳, 11석이 있었죠.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미 6개 지역 중에서 애리조나 하나뿐만 아니고 나머지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건 이 2개 선거구에서 2개 주에서 이미 바이든 후보가 남은 선거인단을 모두 26명을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지금 3개, 진짜 경합주 중에는 이제 3개가 남아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해서 51개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중에 네바다, 여기 6석이 남아있는, 6석인데요.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3석에 있는 이 알래스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네바다에서 6석만 얻게 되더라도 바이든 후보는 현재 264석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매직 넘버인 270명이 확보돼서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밤사이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 아무래도 우편 투표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사전 투표가 많았죠. 1억 명 이상의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도 12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억 6천만 명의 미국 시민이 이제 투표에 참가를 했는데요. 2016년 기록이었던 1억 3천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앞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경합주에서 역전을 당했냐. 그래서 이제 어느 종류의 투표를 먼저 개봉하느냐, 개표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제 주는 그 현장 투표, 선거 당일날 현장 투표한 투표부터 이제 개표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많은 그런 표가 앞서서 숫자의 집계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표를 종료에 상관없이 동시에 개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공을 들인 경합주이기 때문에 쉽게 이겼죠. 그래서 오하이오와 플로리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를 이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제 바이든 후보의 전략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를 잡지 않고도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승을 했던 러스벨트의 경합주 위스콘신, 미시건 그리고 가능하다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 중에 몇 개를 잡아서 270 매직 넘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가 훨씬 높은 이제 우편 투표가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추격전을 벌였고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는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두 분이 해주셨는데 이제 승패를 가릴 핵심 지역들 한 곳씩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네. 아까 이 하종재 선임 기자께서 네바다주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주에만 이기면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바다주는 전통적으로 좀 지지 성향이 어떤 곳입니까? 2016년에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제 이겼었고, 네. 그래서 올해도 사실 네바다주가 이 정도로 치열하게까지 개표를 보게 될 것은 많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예. 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에서 많이 선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 270명에 대해서 좀 극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예. 현재 네바다주에서도 이제 남은 표가 대부분 이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투표 결과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네바다주뿐만이 아니고요. 선거인단 수 16명의 의석이 걸린 지금 조지아주 지역도 심상치가 않아요. 하선님 기자님. 예. 보면 저희가 방송 시작한 이후에도 숫자가 조금 격차가 줄어서 지금 보면 조 바이든 후보 49.0,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7로 격차가 좀 0.7%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심상치 지금 이제 않아요. 조지아 주 같은 경우는 16명의 선거인단이 돼 있는 곳인데 네. 지금 현재 양측의 격차는 0.68% 포인트입니다. 네. 매우 미세한 격차긴 한데 이미 98%가 개표됐기 때문에 2%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네. 뒤집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88%만 지금 개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12%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3%포인트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재자 투표만 남아있는 거고 지금 네. 우편 투표만 남아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격차가 지금 양쪽의 격차가 약 19만 표인데 지금 아직 전체 개봉하지 않은 게 33만 표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33만 표 중에 흐름을 보면은 네. 적어도 19만 표에서 20만 표 정도를 바이든이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는 오히려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또 남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표율이 94%인데요. 차이는 1.4%입니다. 네. 근데 1.4%인데 이거는 지금 6% 남아있는데 1.4% 차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쭉 줄어든 추세를 보면은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크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격차가 줄긴 하겠지만 예. 뒤집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개의 지금 남아있는 주,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 세 개 주 중에서 펜실베니아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지만 나머지 주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4년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발판이 됐던 곳입니다. 바로 북동부 공업지역 러스트벨트 지역인데요. 우 센터장님, 지금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미시간과 위스콘신 이 두 지역이 아주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국은 주목받는 지역이 됐어요. 사실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던 많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꽤 큰 차이로 앞서갔었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경합주로 분류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분류를 했고 네. 여론조사도 7, 8% 정도의 우위를 바이든 후보가 지켰기 때문에 네. 이 두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실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위스콘신하고 미시건이 당일에서야 그 사전 투표들을 개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의 개표가 매우 늦어지면서 이 두 주의 개표 시간이 늦어지면서 바이든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애를 태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스콘신하고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경합주로 돼 있긴 하지만 네네.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텃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4년 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 0.7%포인트, 그리고 미시건 같은 경우 0.3%포인트, 매우 신승을 거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힐러리 후보가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가지를 않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 같은 여기가 가만히 놔뒀다가는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해서 여러 번 갔거든요. 예. 그만큼 바이든 후보가 여기에 공을 들인 효과가 결국은 나타난 것이고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무려 12% 그리고 미시건 같은 경우는 7%포인트로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나왔던 곳이어서 아마도 이곳은 처음에 부재자 투표가 열리기 전에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됐지만 결국 전체를 다 확인한 결과는 결국 바이든 후보의 신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봉영식 위원께서는 이게 4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찍어줬던 그 지역을 잃은 원인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2016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신승을 했거든요. 정말 신승을 했습니다. 0.23%, 0.77%, 0.7%.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가?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고 선거인단이 많은 경합주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에 공을 더 들였고 사실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아까 우정현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했다는 건 굉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를 잡았고 또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즉 미국 대선의 대표적인 그 측정할 수 있는 대표주였던 오하이오의 를 이겨가지고 1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거든요. 1944년 이후로 대선 후보 중에서 오하이오에서 지고 대통령이 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하이오는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오래된 추세가 계속된다면 맞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텐데 이번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960년과 함께 지난 1944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두 번째로 일어나는 예외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펜실베니아 주가 선거 초반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두 후보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 잡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2016년에 너무 방심했다가 뼈아픈 일격을 맞았죠. 그래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정교한 대선 승리 전략을 짰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즉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겼던 20개 주는 다시 이긴다. 그리고 워싱턴 DC를 이기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깝게 패배했던 경합주에서 한 3주 정도를 이번에 획득을 해서 270이라는 매직 넘버를 달성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270 매직 넘버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딱 6명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바다를 이기게 된다면 숫자가 딱 맞는 것이죠. 조지아나 펜실베니아를 이긴다면 숫자가 더 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고도 지금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사실 조 바이든 후보와 부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델라웨어에서 50년 동안 상원에서 활동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입장이었다 생각했으나 수압을 이용하는 그런 채굴 산업을 좀 축소해야겠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발언이 있은 다음에 민심이 요동을 쳤죠. 이러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직장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린 정말 일자리를 잃는다. 또 트럼프 후보가 그것을 공략한 것이 펜실베니아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처졌다 다시 따라잡는 국면인데 지금 보시는 이 바이든 후보의 추격전은 사실 개표하는 것이 우편 투표, 특히 또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펜실베니아, 대도시인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가 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뒤집어진다면은 네바다에 상관없이 2020년 대선은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지역은 어떨까요? 우정엽 센터장님. 이 애리조나도 저는 참 관심 있게 봤는데
이번에 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어요. 11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애리조나에서. 근데 이곳이 원래는 공화당의 아성 아닌가요?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생존했을 때까지는 이제 예. 그랬었죠. 근데 네.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애리조나주가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간 다음에 네. 뭐 어떻게 말하면 좀 애꿎은 사람을 잡는 격이긴 한데 네.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미망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사망했을 때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조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과는 사이가 매우 멀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가족들이 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보다는 예.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여전히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어떤 유산이 남아있는 애리조나가 네네.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예. 이제 뭐 애꿎은 사람을 잡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미국의 남부지 않습니까? 네. 남부인데 거기에 이제 과거하고 달리 최근 10년 동안에 히스패닉 인구가 무려 3배로 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최근에 인구 구성이 바뀌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트럼프가 뭐를 했습니까? 남부에다 지금 더 이상 못 오게 장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만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주민 구성이 바뀌면서 이번에 표심이 그대로 그게 나타난 거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애리조나를 잃게 만든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위 경합주도 그 과거의 경합주와 요즘 대선 판도의 경합주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인구 이동이 있고 주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합주 예전에 동화당 텃밭이었던 그런 그 주도 나중에 가서는 인구 구성이 바뀌면서 민주당의 텃밭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아리조나가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고 네네. 그렇다면 라티노 유권자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라티노계에도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큐바 출신의 이제 라티노 유권자들은 주로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심하고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이런 큐바계의 라티노 유권자한테 트럼프가 굉장히 적절한 선거 전략을 성공했기 때문에 플로리다를 이길 수 있었는데 아리조나에 있는 대부분의 라티노 유권자들은 쿠바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은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그런 카드가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미국 대선 이야기하면서 경합주 여러 곳 얘기를 했잖아요.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 270을 눈앞에 두고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관심이 조금은 적었던 네브래스카주가 신의 한 수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매직 넘버는 미국의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수가 딱 270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네바다를 이기면 딱 270표를 바이든 후보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냐? 네브라스카 주는 다른 주하고 달리 미국의 50개 중에서 모두 승자 독식을 하는데 2개 주만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그게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 주입니다. 네. 그 중에 네브라스카 주는 5개의 이제 선거인단 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전체적으로는 2표를 가져가고 3개 지역구에서 1명씩 뽑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3개 지역구 중에 디스트릭트 2라고 하는 두 번째 지역구에서 바로 그 전에 사실은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4년 전에 매우 어렵게 신승을 거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한테 오히려 이걸 찍게 된 겁니다. 이 자리가 이제 전체 네브라스카 주에서 동남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인구로는 백인이 한 80%로 많습니다. 다른 뭐 트럼프를 많이 찍는 주처럼 백인이 많긴 많은데 여기가 대도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에 히스패닉이 10% 이상으로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네. 흑인까지 합치면 한 4, 5%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로 이곳이 바이든 후보를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로 한 표를 가져오게 되는 바람에
만약에 네바다가 오더라도 이 표를 못 얻었더라면 예. 지난 4년 전에는 이거를 못 얻었거든요. 힐러리가 못 얻었던 건데 만약에 못 얻었더라면 269대 269가 돼가지고 동률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걸 얻게 되면서 270대 268이 다른 데를 다 지더라도 그렇게 되게 돼서 여기가 바로 신의 한수 지역이었고 여기에 집중한 큰 어떤 효과를 봤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미국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 오른쪽 위에 저희가 계속 격차가 좁혀지는 숫자들을 업데이트해서 반영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